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강도 4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법이라는 의미의 범자가 되겠습니다. 법, 규칙, 표준 이런 의미의 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칙 이라는 의미의 범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법, 규칙, 표준, 모범 이런 의미의 이 범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거나 판단을 할 때 지켜야 할 기준, 판단의 기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범은 본받아 배울 만한 것 또는 그 대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역 또는 효과가 미치는 한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광범위 하면 범위가 넓다라는 뜻을, 범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가진 부류 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앞장서는 것을 얘기하고요.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규범을 얘기한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범례라고 하는 것은 통상 지도 위에서 어떤 기호로 표시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법 또는 규칙이라는 의미의 범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무질서하다 라는 의미의 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색자가 되겠는데요. 찾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자는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것, 또 이 색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는 것도 역시 색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찾기 쉽게 리스트를 만든 것을 얘기하고요. 색출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얘기하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삭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이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통상 탐색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수색이라는 말로 탐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맥락을 보시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또는 형사 피의자 또는 범인, 도망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수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제 재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재민을 찾아내는 것도 수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 특히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밀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역시 검색이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물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찾아내다 라는 의미의 색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감추다 라는 의미의 닉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연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제비라고 표현하는 새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 연자는 잔치를 베풀다 라는 의미의 연자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제비라는 새를 가르칠 때는 이 연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다 좀 문어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제비를 가르치는 연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미복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온 것이 꼭 제비 꼬리 같다라고 해서 연미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서양의 남성 예복을 얘기합니다. 연산군은 우리나라 조선의 10대 왕을 얘기하고요. 연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있던 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연암은 이제 그 실학 관련돼서 이제 문집을 냈던 박지원의 호가 되겠습니다. 해서 날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이제 철새에 해당하는 제비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뒤뚱뒤뚱 해서 잘 날지 못하는 철새가 아닌 새죠. 새 같지 않은 새인 거위에 해당하는 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